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보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한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처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지만 제가 미처 준비했지만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 사실적인 제 생각을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경제TV에서 시장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과 해운 관련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 관련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탄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조선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운 같은 경우는 내키지 않습니다. 일단 해운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사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해운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되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단기 매매 관점을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는 차분차분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에 대해서는 뉴스라고 볼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별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개별 종목들의 어떤 수주 잔고나 실적 모멘텀 추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조선 협업이고, 마누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원전 관리 협업인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백악관이 자신들의 자국의 조선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조선업 재건 공동 행동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대상국이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중국은 배제했어요.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조섭 제거를 위해서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동맹 및 파트너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도, 중국이겠죠,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랑 일본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 입장에서 조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뭐 중국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기술력을 해당 나라에다가 제공했을 때 조금 이게 후려치지 않고 조금 후한 이런 대접을 하는 경향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미국과의 이 조선 MOU 체결했을 때 너무 뒤통수 맞지 않도록 잘 계약서를 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탑픽으로는 세진중공업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 걸렸을 때는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온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움직이긴 합니다. 뭐 태광이라든가 뭐 삼광밴드라든가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세진중공업이 제일 안전해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매매 가능해요. 근데 시세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분할 매수 못하신 분들 좀 물릴 수가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세진중업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뭐 H당국 조선해양, H단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엔진도 괜찮고 세진중업도 괜찮고 뭐 STX 엔진도 괜찮다. 모든 종목들이 다 괜찮은데, 그나마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세진중업이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했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을 한 다음에
금요일날 강한 모습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 목금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세진중공업을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일부 줄이려는 부분들,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법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구 같은 경우는 일단 5일선에 11선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에서 바로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 들고 있고요. 세진중공업을 정확히 어떻게 매수가격은 알겠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운을 말씀드릴 건데, 해운 걸렸을 때는 해운주들이 딱 강하게 움직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랑 일본에다가 손을 내민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가지고 미국의 항에 입항을 하면은 입항 수수료를 매기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운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운임지수거든요. 근데 이 운임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이 수혜주 운하랑 이 동남아실 쪽에 어떤 해상 운임 노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제 해상 운송을 하는데 물동이 증가했어. 우리가 뭐 어떤 명절이라든가 어떤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물동량이 증가할 때는, 많은 물동량을 증가할 때는 이 해운 기업들이 우리 요 정도 물량 움직일 때 조금 운임을 줘라, 운임을 좀 올려줘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나서 이 운임 지수가 어떤 물동량 증가보다는 그 일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너는 핵 계속 만들 거야? 우리가 일주일 준다, 이 안에 핵 포기해, 이런 뉴스 나왔었죠. 근데 이란에서는 빠르게 미국에서 6일 안에 협상안을 만들려고 했더니 합의안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잘 듣는 모습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입항했을 때는 수수료를 부과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BDI 운임지수랑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반등세. 근데 지금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박스권 하단부에 있죠. 근데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 한 달가량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박스권 중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뉴스는 세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입항 수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운임지수의 반등이 세 번째인데 영향력은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게 영향력 추이인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에 비해서 해운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 변동성 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조선주에 비해서 해운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 해운을 오늘 준비했지만 조선이 낫다. 조선이 낫고 해운은 변동성을 좀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기 어렵고, 그래도 해운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 페노션인데, 일단은 난 매매를 정말 못한다, 매매를 정말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사실 HM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대한해운, 그 다음에 나는 좀 이슈 추적이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KSS 해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SS 해운이 자사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특징들을 잘 팔로우를 못하고 딱 가운데 있는 종목만 하고 싶다, 둥글둥글한 종목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페노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에 5.4조 원을 기록을 했고 벌크선 이제 운항을 하고 있고 하림이 최대 주주죠. 그래서 BDI 운임지수랑 약간 좀 비례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다행히도 이 해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런 불확실성과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페노션이 SK 해운으로부터 이 벌크선 한 대를 이제 인수를 해오면서 어떤 벌크선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페노션은 기존 벌크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탱커선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기 때문에 낙수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도 벌크선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컨테이너선을 SK 해운으로 들어오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하면서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방송할 때는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왔는데 특히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왔으면 기관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많이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선과 해운 중에 골라봐라 했을 때는 조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해운이지만 매수 타점은 잘 잡아보셔도 될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변동성이 제일 좋다 대한해운. 나는 그래도 약간 어떤 그냥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실적과 연관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HMMN, 그 다음에 나는 뉴스 추적이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KSS 해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가장 둥글둥글한 종목을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페노션 보시면 되는데 페노션의 매매 타점은 잡되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퍼플이 손팀장을 검색해 주시면 제 얼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